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 두꺼운 스웨터를 입고 왔다가 막 땀을 흘려서, 근데 이게 지금 강수상 기자가 오면서 조명을 그냥 이렇게 막 사방팔방 막 때려대가지고, 덥습니다, 이 스튜디오가. 근데 뭣도 모르고 스웨터 하나 입고 왔다가 어제 좀 곤욕을 치렀습니다. 어, 오늘 내용은요, 이 손석희의 저주 책이 이제 출판 스케줄이 잡혀가지고 다음 주 수요일 아르누보 호텔, 지난번 청춘 투쟁 콘서트 했던 그 호텔 똑같습니다. 역삼동에 있는 거. 저녁 7시에 손석희의 저주 첫 북 콘서트를 합니다. 이게 지금 주말은 상당히 어려워요, 잡기가. 그리고 일단 화요일 날 책이 나오니까요. 뭐 먼저 구입하고 싶은 분은 뭐 화요일 날 우리 사무실로 오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화요일 날 책이 나오니까 수요일 저녁 7시에 구매하러 오시면 되고, 직접 구매도 하시는데 사실은 이거는 지금 예스24하고 교보에 베스트로 올려야 되니까 빨리 보고 싶은 사람은 보되, 다른 서점은 필요 없습니다. 교보하고 예스24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서문을 오늘 마지막으로 작성을 해서 이 서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손석희라는 자를 처음 제가 마주친 게 2003년 3월,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 초기였죠. 제가 나이가 만 29살 때였는데, 그때도 손석희 하면은 굉장했습니다. 그때도 손석희 하면은 언론계에 엄청난 존재였죠. 그래서 저도 손석희 쪽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을 때 굉장히 긴장을 했어요. 야, 그래도 손석희가 나하고 인터뷰를 해? 그래서 그게 무슨 내용이었냐면은 노무현 정권 초기였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이 노무현 정권을 만든 게 민주당인데 민주당 내에 이른바 반노 세력, 지금으로 볼 때 이제 전통적 민주당 세력, 그게 뭐 이제 김경재 총재나 뭐 조순영이나 뭐 한화갑이나 뭐 박상천, 뭐 정균환 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흘러간 사람들이지만은 노무현 쪽이랑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집권은 같이 했는데 노무현 쪽이랑 사이가 안 좋으니까 이 노무현 쪽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돌리는 겁니다. 한 20명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박상천, 정균환 뭐 있고 원유철도 있습니다. 그 당시 민주당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게 이름이 토십세 경문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에 쫙 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쪽에서 죽이겠다는 그 명단이 쫙 퍼져서 저는 그 당시에 서프라이즈 대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으로 손석희 쪽에서 인터넷상에서 이런 게 퍼지는 현상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자 해서 제가 게스트로 전화 연결이 됐는데 저도 뭐 인터넷 신문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터넷 전문가로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딱 처음 전화 받고 어버버버버버버버 하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해야 되겠죠. 이 토십세 경문이란 딱 첫 마디 하자마자 손석희가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방송에 부적합한 비속어가 나왔습니다. 전화 끊겠습니다. 딱 이러고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인사하고 토십세 경문이란 그 한마디 하고 그냥 전화 끊긴 겁니다. 이게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너무 어이가 없는 상황인데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손석희가 뭐 저도 뭐 그 사람 의심했겠어요? 무슨 뭐 제작진과 무슨 뭐 오해가 있었겠니. 그리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때는 뭐 지금처럼 항의 안 하죠. 지금이었으면 그냥 바로 항의 들어가고 방통심이 들어가는데 그때만 해도 그냥 어렸을 때여서 원래 다들 일을 이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이제 넘어갔고 그 뒤로는 뭐 제가 손석희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뭐 관심도 둘 이유도 없고 관심 둘 일도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008년 광우병 거짓난동 때입니다. 그때도 손석희의 라디오 시선집중, MBC죠.
거기서 포털 사이트의 역할 관련해서 제가 또 전화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손석희한테 이 포털 사이트의 구조, 뉴스 편집의 방식, 포털의 위법성 쭉 설명을 하는데 전혀 못 알아들어요. 저는 손석희하고 마주친 적이 없으니까 그냥 들리는 말로 손석희는 가장 날카로운 질문을 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들어갔는데 제가 하는 말을 전혀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뭐 인터넷 포털 분야야 워낙 새로운 분야니까 뭐 손석희 나이 때문에 모를 수도 있겠지. 그런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당시 다음 아고라 광우병 거짓난동의 주 본거지입니다. 다음 아고라의 경우 다음 직원들이 직접 베스트 글을 선정하기 때문에 언론사와 똑같이 편집권을 행사, 특정 방향으로 여론을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니까 손석희가 또 바로 이것은 변희재 씨만의 주장입니다 하고 또 전화를 바로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열 확 받았죠. 아니 자기가 포털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으면서 제가 그쪽 전문가인데 다음 아고라가 실제로는 편집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을 했으면은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 이거는 정말 새로운 내용이네요. 진짜입니까? 물어보고 혹시 그러면 다음 아고라에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끊어야 되는데 이건 그냥 변희재 씨만의 일방적 주장입니다 하고 전화 끊어버린단 말이죠. 이때는 제가 손석희의 본질을 봤습니다. 야, 이 인간 이거 완전히 부풀려졌구나. 전문적인 내용은 따라오지도 못하고 그냥 한쪽 편에서 다른 쪽을 그냥 툭툭 치면서 말 막는 그 재주밖에 없구나. 저는 그때 이미 알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바로 한 달 반 뒤에 100분 토론, 촛불과 인터넷 집단지성인가의 편에서 제가 섭외가 되는데 그것도 손석희가 사회하는 거죠. 손석희가 사회해보는데 이거는 제가 책에다가 상세히 설명했어요. 이건 정상적인 토론이 아니라 손석희가 함정을 파놓고 진행을 조작한 겁니다. 이건 책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서 제가 서문에는 설명을 안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손석희 만나서 물어봤어요. 한 달 반 전이지만 당신 그때 다음 아고라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혹시 물어봤냐 다음 아고라에. 물어봤대. 그래서 내 말이 맞다는 답을 들었다. 그러면 내 말이 맞다는 답을 들었으면 그걸 방송해줘야죠. 그런 거 절대 안 하죠, 손석희는. 그런데 토론 도중에, 토론 과정에선 제가 다 본문에 썼는데, 당시 이제 좌측 패널들이 노회찬, 곽동수, 송호창. 다 유명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당시 광고주 불매운동을 막 찬양을 해서, 저는 이제 2008년도에는 제가 빅뉴스를 운영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죠. 언론사를 영업하는 입장에서 설명드리겠다. 광고주 불매운동이 확산되면 광우병에 대한 찬반과 좌우 이념 언론과 관계없이 모든 광고주와 모든 언론사가 위축된다. 이거 상식적인 발언인데 손석희는 또 바로 변희재 씨가 언론계를 대표해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또 말을 자릅니다. 내가 얘기할 때 언론계를 대표해서 나왔다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난 내가 언론사를 운영하는 영업자 입장에서 설명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말을 비틀어 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제가 손석희하고 마주친 게 3번의 악연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마다 이상해, 사람이. 정상적인 언론인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엄정 중립, 날카로운 질문이라는 손석희의 상징적 능력이 다 거짓이다. 거짓 신화다다. 제가 상대해보니까 지식은 너무 떨어지고 그냥 자기가 별로 안 좋아하는 쪽의 패널은 그냥 말을 막아버리고 그 재주밖에 없었다, 손석희는. 제가 그래서 그걸로 확신을 하니까 야, 손석희가 언론계 신뢰도 1위,
이거 다 부풀려졌구나. 이거 제가 다 확인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나왔던 100분 토론 진행 조작, 시청자 의견 조작, JTBC로 넘어갔을 때는 외신 조작, 그가 손대는 곳마다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해괴한 조작이 벌어졌을 때도 저는 손석희 신화에 빠지지 않고 정확히 조작을 잡아냈습니다. 근데 이 최순실 태블릿 PC 조작은 제가 좀 머뭇거렸다 그랬죠. 손석희를 믿은 게 아니라 손석희라면 능히 태블릿 PC 조작하고도 남을 자라는 건 제가 알았지만 중앙일보가 모회사잖아요. 이 정도라면 중앙일보가 분명히 사전 검증했을 텐데 어떻게 이런 조작이 가능했을까? 중앙일보는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만든 회사 아닙니까? 당시 정치가 엉망이었잖아요. 정치를 하려니까 이게 기업이 막 위험하니까 정치 대신 언론사를 만들어서 정치를 개혁하겠다. 그래서 중앙일보 이병철 회장의 회장 취임사가 사회의 공정성을 일깨우겠다. 사회 기풍을 발전시키겠다. 사회 공기를 실현하겠다. 이런 걸 갖고 만들었고 실제로 중앙일보가 그런대로 이병철 창업주의 정신은 지켜왔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병철 회장한테 물려받은 회사에서 태블릿 PC 조작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 조작 검증을 머뭇거렸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책 본문에 나오지만은 제가 검증을 해서 12월 8일 탄핵 전날에 조작을 확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럼 중앙일보는 뭐였냐? 이제 우종찬 기자가 좀 밝혀내고 있죠. 자, 청와대 김한수 행정관, 중앙일보 홍정도 사장, 홍석현 사장 회장의 친아들, 둘이 친구 사이. 그건 제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김한수 행정관이 나한테 직접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때도 JTBC를 엄청 비판했었거든요. 이게 지금 언론사냐 그러니까 김한수 행정관이 홍정도 사장이 내 친구다 그래서 네 친구면 들어가가지고 잡아내라 그냥 끌어내던지 네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니까. 그럼 홍정도 사장과 홍석현 회장이 이 태블릿 PC 조작에 개입이 돼 있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중앙일보도 개입이 돼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손석희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마음껏 조작을 태블릿 PC 이전부터 이렇게 화려한 조작을 했던 자가 언론계 신뢰도 1위를 거의 10년 이상 지킬 수 있는 건가? 2017년 2월 이때는 태블릿 PC 조작이 막 드러날 때입니다. 막 하나하나 다 드러날 때 그래도 좌익 진영에서 팩트에 기반한 합리적 글쓰기를 한다는 강준만 교수가 손석희 현상이란 손석희 찬양책을 씁니다. 제가 이 책을 딱 본 순간에 야 이게 손석희 한 명 문제가 아니구나. 다 공범이구나. 언론계 전체, 학계 전체 다 공범입니다. 손석희라는 그냥 권력욕에 빠진 타락한 인간을 내세워서 마음껏 조작하고 권력에 줄 서는 그 대한민국의 부정부패의 핵심적 인물이 손석희지 손석희 한 명의 범죄는 아니다는 거죠. 이게. 결국 언론 자체를 감시해야 될 거는 언론입니다. 언론도 언론이 감시해야 돼요. 중앙일보의 조작, 조선일보가 감시해야 됩니다. 동아일보의 조작, 중앙일보가 감시해야 돼요. 근데 이 언론이 한 통속이 돼서 한 패거리. 결국 손석희라는 타락한 인간을 띄워서 줄서기 하고 해먹고 결국 손석희의 저주는 이를 감시해야 될 언론계, 학계 그리고 손석희를 맹목적으로 찬양한 국민들 다수 모두 이 손석희의 저주에 빠져 있었던 거죠. 결국 그 힘 가지고 손석희는 태블릿 PC를 조작을 하고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자체도 무너뜨릴 지경에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태블릿 PC 조작의 실체를 밝히는 일은 손석희 하나의 신화를 벗기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걸려있는 손석희의 저주를 걷어내는 일이다. 거의 밝혀내고 있습니다. 지금 김진태 의원의 그 TF팀에서 박대출 의원이 SKT에다가 태블릿 PC 4년간 위치 추적 기록 가져와라 요구했습니다. 뭐 그것만 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자, 그리고 태블릿 PC 조작을 밝혀내는 거는 어떻게 된 거냐. 이건 진짜 저 혼자 한 게 아니죠. 이건 뭐 제가 다 한 게 아니고 일단 사실은 처음에 각을 제일 잘 잡아준 거는 미래한국의 한정석 편집위원. 제가 딱 조작자으로 들어갔을 때 한정석 편집위원의 기존 기사를 보고 각을 잡고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꾸준히 박 대통령 사기 탄핵을 취재해온 우종창 기자, 그리고 포렌식 보고서를 분석한 월간조선 문갑시 편집장 최우석 기자, 그리고 끈질기게 태블릿 PC 원본을 요구해온 이경재 변호사, 역시 포렌식 보고서를 분석한 김기수 변호사, 도태우 변호사, 김미영 원장 등등 여러 명이 같이 한 거고, 특히 무명의 전문가들, 각 게시판에 올려준 무명의 전문가들이 다 같이 한 거다. 그럼 이때 언론은 뭐 했냐? 문갑식 기자들 제외하고는, 그리고 주간한국의 한민철 기자 정도 제외하고는 멍하니 드러누워 있었다. 제가 이 책을 내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뭐 얘기한 게 있지만은 모래시계 드라마 최종회를 볼 때 정관계 카지노 업체와의 부정유착을 밝히려던 강우석 검사, 박상원 역, 이를 취재하던 사회부 신영진 기자, 이승연 역, 이를 고발하는 기사를 썼는데, 기자가 이 편집장이, 당시 편집장이, 이거는 80년대 얘기하는 겁니다. 드라마에서 설정이. 편집장이 기사 하나 쓴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드라마상의 기자가 너무 좋은 말이에요. 제가 참 이거 우리 기자들 다 외우게 하고 싶은데, 세상을 바꾸려고 기사를 쓰는 게 아니라 기자는 정확한 기사를 쓰는 게 직업이니까 기사를 쓰는 겁니다. 이거 대한민국 기자들 다 외워야 돼요. 이거. 당신들한테 세상을 바꾸라고 요구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기사만 똑바로 쓰라는 겁니다. 기사만 똑바로. 근데 내가 그때 태블릿 PC를 처음 잡았을 때 내가 참 기자들한테 많이 문자로 줬는데, 뭐 걸려오는 족족 태블릿 PC가 조작됐다 하더라도 박근혜 탄핵은 해야 된다. 박근혜 탄핵을 기자들이 합니까? 박 대통령 탄핵은 국회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기자는 태블릿 PC가 조작됐으면 조작됐다고 쓰면 되는 거지. 기자 입장에서 이게 조작이 밝혀지면 탄핵이 안 될까봐 그걸 은폐하겠다. 이게 기자야, 이게? 이게 브로커들이지? 저는 모래시계 드라마를 보면서 20년 전 드라마상에서의 기자와 언론사의 모습이 저한테 너무 낯설게 느껴졌다. 아니, 거창한 무슨 고발 기사, 지금 우리 미디어치 보세요. 그 무시무시한 특검 박영수 라인들 그냥 다 고발 기사 쓰잖아요. 이런 거 정도를 기대하는 게 아니고 그냥 대충 정확히 진실을 알리는 기사를 쓰라는 건데, 그 정도도 못 쓰고 뭐 편집장과 싸워서 펑펑 울고 뭐 내가 그런 모습 본 적이 없거든요. 요즘 언론사에서.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도전하고, 도전도 아니죠. 그 월급 왜 받아요, 기자들? 정확한 기사 쓰라고 월급 받는데 정확한 기사를 쓰는 게 기자의 직업이다라는 이 기초 상식을 다 내던져 버렸기 때문에 손석희의 신화와 저주가 시작이 된 거고, 제가 많이 강조하지만 문갑식 기자는 본인 자청으로 유명한 컴맹입니다. 유명한 컴맹. 우종찬 기자는 은퇴한 기자 아니에요. 이 두 기자가 이걸 캐내는데 IT 기기에 익숙한 젊은 기자들이 이걸 은폐를 한다. 나라가 망하는 주범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 손석희의 저주라는 책을 대한민국 기자들에게 바치고 싶다. 물론 돈 주고 사세요. 내가 그 공짜로까지 주고 싶은 생각은 없으니까 돈 주고 사서 기자들 당신들이 정말 이런 괴물을 언론계 신화로 만들어서 나라를 망친 주범이라는 거를 좀 깨달으라는 겁니다. 자, 이게 그냥 간략한 서문 내용이고요. 하여튼 화요일 날 책이 나오니까 수요일 날 아론 후보 호텔 저녁 7시에서 만나 뵙고요. 제가 한번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 손석희 저주 책을 준비할 때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에게 축사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만 오늘 최종적으로 추천사를 제외했습니다. 제가 그 정도로 이 당에 대한 이제 관심과 애정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제 책 이 저자 소개에 대한애국당 관련 경력 다 삭제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번 주 뭐 대한애국당 태극기 집회에서 그 강덕수 이런 자들 뭐 제 출당 서명 돌리고 한다는데 이미 전 저당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당권 장악할 가치도 못 느끼고 있으니까 알아서들 태극기 집회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손석희 잡는데 총력을 기울일 거고 이제 와서 볼 때 태극기 집회 박 대통령 무대석방에 별 도움 안 된다. 손석희 최대한 빨리 잡아 끌어내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저는 제 전문 분야에다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하여튼 다음 주 수요일 북 콘서트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